안녕하세요. 1월 12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는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다 굉장히 뭐 증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뭐 부동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12년을 2012년이래요. 2021년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증시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이 증시에 관심을 가진 게 좋은 것들은 뭘까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시장 상황을 체크한다는 거, 방향성을 읽고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증권사, 내가 지원하는 증권사,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그리고 기타 일반 기업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흐름이 같은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원하는 산업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흐름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좀 재미를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딱딱하게 공부하기만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설명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가장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제가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 빼고 다 돈 벌었나? 지금 우리 매식경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주식 투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금 되면서 주식 광풍에 지금 박탈감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다니까요. 주가 3000 시대의 명암, 3220까지 올라갔는데 한번 볼게요. 대학원생 박형근 씨는 그 여러분 나이 또래죠. 요즘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 연구실 동료 할 거 없이 주변 지인들 대다수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주식의 문외한이었던 어머니와 동생까지 최근 유튜브를 보고 서로 종목을 공유하더니 큰 수익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게 뭐 남들은 다 해. 나는 지금 대학원생이고 내가 뭘 좀 공부 좀 하고 내가 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주식만 되게 오래 하다가 주식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야 쓰레기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 막 이러한 그 있죠 어깨뽕 엄청 잔뜩 들어갔을 때 그런데 또 다른 투자 시장을 봤더니 또 그 시장이 너무 새롭고 그 시장이 또 공부를 할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제일 아무튼 중요한 게 취업도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나랑 얘랑 공부를 같이 똑같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스펙도 비슷비슷해. 근데 얘는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멘붕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현근 씨도 지난해 잠깐 주식을 했는데 그만둔 상태래요. 왜? 내가 거시경제를 공부해봤고 상황 봤는데 뭐 차트도 이렇고 기술적 분석도 이렇게 했고 뭐 기본적 분석도 했는데 야 이거 거품 거 꺼질 거야 뭐 이래. 그래서 돈을 뺐는데 어떻게? 지금 다 올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거침없는 만약에 그런 친구도 있다면 한번 남겨줘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거침없는 주가 오름세에 전 국민이 주식 열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주식 유튜버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저도 한번 할까요? 주식 유튜버? 두 사람만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지만 다른 한편에선 투자 실패로 감당하지 못할 빚이나 여윳돈이 없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 죽지 않았다.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주식 투자자 김민규 씨는 연봉 6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지만 지난해 주식 투자를 위해서 뭘 받았어요? 대출. 이게 뭐예요? B2. 계속 나왔던 B2.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투자금 늘려야 수익이 커진다고 봐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 34살 나이를 가진 분이 할 수 있죠? 학습 효과. 예전의 학습 효과. 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러한 사태들을 겪다 보니까 한참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는 오른다는 그러한 학습 효과를 경험한 나이대가 한 요 정도 나이 또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이 또래 경험 못했을 건데. 근데 이제 관심이 있거나 그렇게 됐으면 배울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월급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쓰는 대신에 뭘 해요? 주식 투자에 이자의 5배를 수익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거죠. 야, 학자금 대출 있으면 빨리 그 빚을 갚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얘기해 주신 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근데 지금 뭐예요? 학습 효과도 생기고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왔을 때 조금만 참으면은 학자금 대출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거 어차피 저금리야. 그거 냅두고 나 주식 투자 한번 해봐. 그럼 5배 수익 났대.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이분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김 씨는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주식 공부를 하다가 뭐 08년 금융위기로 큰 돈을 잃었던 아버지도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다시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이분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하느냐. 이 두 사람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매식경 5개 기사 못하고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기사 이렇게 좀 깊이 읽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해나갈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지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자유가 안 돼요, 여러분. 월급쟁이로서 경제력, 어느 정도 내가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 포지션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처음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는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취준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취준 생활을 조금 해보면 이제 느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해서 이거 내가 월급 이거 모아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월급을 몇 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을까? 몇 년을 모아야지 결혼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현타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도 지금 그렇고 연봉이 높은 고연봉자들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본질적인 이 물음이 가장 크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다시피 경기도에 조그만 집도 마련하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공무원 준비했는데 월급은 큰 보상은 안 돼요. 막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배죠. 어떻게 보면 취업을 먼저 한 선배들이 하는 현실적인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해라. 뭐 투자 마인드를 빨리 가져라. 그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취준을 하고 있는 것 자체, 자소서를 쓰고 직무 탐색을 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씩 올리는데 지금 시간계획 영상도 올리고 뭐 산업 직무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목표를 한번 꼭 잡고 그 방향성을 한번 잘 맞춰 가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가 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보수를 받느냐,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걸 참으면서 조금의 보수를 갖고 가느냐.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뭐 다시 한번 기사를 보면은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수익을 올렸다. 그다음에 개인 주식 투자 현황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 2019년도에 27조였는데 지금 몇 조예요? 65조. 거의 뭐 2.5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관심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나는 왜 주식 투자를 못해서 나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취업을 하든 일반 기업에 취업하든 금융권에 취업하든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방식들이 꼭 노동을 해서만 버는 방식들은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방식들이라는 거죠. 물론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 외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뭔가 학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외적으로 뭔가를 벌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능력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리어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기사 똑같잖아. 비이성적 과열에 롤러코스터 탄 시장.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4조 5천억 담은 동학개미. 와, 기세에도 하지만 4조 5천억을 동학개미가 매수했지만 170포인트나 코스피에서 출렁거렸다는 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3266과 3096. 11일 어제 코스피가 그린 궤적이래요. 진짜 장난 아니죠. 장중에 여러분 170포인트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살 떨리는 거거든요. 투자자 여기 살 떨리 나왔네. 와,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만 비이성적 이제 과열이란 거예요. 어,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과도한 주가 급등세에 대한 경고를 던지며 썼던 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장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거품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거품들 중에 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어떠한 큰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 개미 중에 누군가가 빚내서 투자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다시는 주식 투자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확률을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 투자에 실패했으면 나는 100% 실패한 투자니까요. 그래서 첫 투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개인은 4조 5천억 주식 사들였대요. 와, 진짜. 야, 코스피가 출범한 1983년 이후 개인 투자자가 하루 동안 이 정도 주식을 산 적이 없었대요. 기존 최대 기록은 얼마예요? 2조 2천억.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에서 알 거는 와, 1983년 코스피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매수를 했는데 그 기록이 역대 최고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조 5천억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면접을 볼 때나 이럴 때 숫자로서 활용될 수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이만큼 샀는데 기관과 외인은 그만큼 지금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전에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완전 정반대의 패턴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데 이 동학개미들의 편식이 심했다는 거죠. 또 뭐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이어져 지수가 급등했지만 이후 기관이 다른 종목에서 차익 시연에 나선 거 뭐 이렇게 막 나왔어. 아무튼 결국 이 기사도 지금 굉장히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그러면서 과거 IT 버블이 일어났던 이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과 닮은 꼴이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방의 의견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스스로 나는 그러면 어떠한 해석으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를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같은 얘기죠. 2030 적금 깨고 마통투로 투자. 당국은 뒷붙대요. 와, 주가가 오르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많다. 특히 2030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어떻게 써요?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한 거잖아요. 하여 주지 말라고. 근데 지금 오래되면서 다시 풀어줬는데 또 마통하고 대출을 지금 막 한다는 거예요. 뭐 봐보세요. 30살 직장인 A씨는 마이너스 통장 2개를 만들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중단 전에 주식 투자할 돈을 마련해서다. 이게 저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2개가 날라갔을 경우를. 뭐 어떤 분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나온다고 하지만 저 역시 저도 한 주식을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절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 왜? 어차피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가치, 그 나라의 가치들 에 대해서 내가 성장성을 판단하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이렇게 빚내서 막 마이너스 통장 2개 대출까지 땡겨서 이렇게 무모하게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항상 욕심이 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욕심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음. 그래서 물론 다 잘 돼서 다 돈을 벌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게 저는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북을 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단 요 증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 이것들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 IT 버블과 지금과 다른 게 무엇인가? 요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펀드라던가 각종 투자 상품에
과거 1년 연평균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인가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 고객들이 다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관심 있는 상품들이 연평균 수익률 정도가 어느 정도 났는데 그것들을 고객한테 제시했을 때, 이 정도면 수긍하겠다, 괜찮다라고 그 할 만한 수익률 몇 퍼센트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이러한 공부를 꾸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댓글 인증은 계속해서 쭉쭉